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주식하는 남자 세리토 제이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해왔지만 차트를 그렇게 맹신하진 마세요. 진짜로 그 차트에서 보통 보조지표라고 하는 거 있죠. 보통 그건 진짜로 단순히 보조해준 지표입니다. 보통 그런 지표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차트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가격에 매수가 됐고 매도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일어난 과거의 그 주식의 매매 히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기록들을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저도 한때 이제 차트에 한번 목을 메고 그렇게 막 덤볐던 적이 있습니다. 막 공부를 한다고 치고 뭐 이것저것 보면서 어떻게 하고 뭐 흔히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부터 해가지고 이때가 매수 시점이고 이때가 뭐 물론 그런데 한번 빠졌다기보단 그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정말 그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차트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 차트의 분석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정말로. 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도 보면 자기가 이제 보는 이제 이런 성향에 맞춰서 이제 영상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점점 그쪽 방향으로만 이제 영상을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차트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여러 다양한 이제 주식 이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차트의 분석과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도 그거를 믿지 않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차트에 이제 목을 걸게 되면은 이게 눈이 먼다고 하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딱히 뭐 제가 뭐 누굴 저격하고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영상 쇼츠를 보면은 무슨 뭐 차트에 줄 긋고 차트 야 차라리 그냥 기영이 얼굴 갖다 대놓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 할 바에는 뭐 알파벳 갖다 대면 N 형이니 E 형이니 알파벳은 구글이고요. 그런 거는 진짜로 믿지 말고 그냥 보지를 마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를 보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주로 기술주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의 매수만 하는 이제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그러면 적정 가격에 이 매수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를 보는 것들은 좀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 게 아니라 내가 언제쯤 이것을 사는 게 좀 약간 싸게 사는 방법인가. 물론 우리는 이제 뭐 원하는 건 이제 발끝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 정도는 이 차트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 제가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는 그 RSI 지수를 이제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SI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종목마다 이제 그 지수가 이제 변동폭이 꽤 차이가 나는데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얼마나 과매수를 하고 있고 얼마나 과매도를 하고 있나를 표현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보통 RSI 한 20이랑 뭐 80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하는 사람도 있고 30이랑 70 이렇게 뭐 약간은 좀 조금 유연하게 이제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보다는 종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지수를 적용하는 그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직하고 그 변동폭이 심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엔비디아 이런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RSI 지수가 그렇게 크게 막 흔들리진 않아요. 워낙 이제 이 뭐랄까 변동폭도 작고 안정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RSI 지수를 보면은 이 약간 뭐 흔히 말하는 AI 버블론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시장의 악재가 이제 터졌을 때 그 RSI 지수가 빠지는 거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40을 한번 깨고 내려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 30 몇 대가 나왔는데 그쯤 되면 그 엔비디아는 그때 매수할 만한 이제 지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뭐 저는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금 보유분이 이제 안정적인 그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긴급하게 써야 되는 현금 말고는 여유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이제 그걸 이제 매수하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안타깝게 제 엔비디아는 사지 못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또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보고 있다고 하는 종목 있잖아요. 제가 뭐 딱히 뭐 종목 추천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종목을 뭐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또 뭐 이것도 보면은 결국에 AI 관련된 주식이거든요. AI 관련된 주식인데 이게 뭐 하는 주식이냐라고 보면은 그 흔히 말하는 그 AI 관련돼 가지고 이 발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제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렇게 이제 뭐 크게 막 뭐 곽강맞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래 산업에서는 AI 관련된 그 특히 말하는 HBM이라든지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최첨단 반도체들 이 AI 관련된 반도체의 특징이 보면은 굉장히 고속 동작을 하고 하이스피드 오퍼레이션과 그 데이터 레이시 굉장히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트랜지스터들이 이제 이 동작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파워를 소모를 하고 파워를 소모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발열의 이슈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런 특성들은 이 발열을 잡아줘야 되는 이 냉각 기술의 이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종목에서는 이 버티브 홀딩스가 좀 나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는 아직 매수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 말씀했듯이 돈이 없어서 못 샀고요. 대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제 와이프한테 좀 추천을 했어요. 최근에 그 둘은 좀 약간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의 특성을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뭐 여기도 변동폭이 큽니다.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고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 보조지표를 보면은 다양한 보조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RSI 지수 그 보자 그렇죠. Relative Strength Index 이 RSI 지수거든요. 그리고 뭐 또 굳이 더 하나 보자면 MACD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조금 보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종목 이 종목에서 RSI 지수를 통해서 과매수와 과매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RSI 지수가 꽤나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좀 많이 빠질 때 보면은 30 언더로도 빠지거든요. 이게 얼마까지 빠졌냐? 뭐 26 이렇게까지도 빠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24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이런 변동폭이 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30 언더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보고 혹시 만약에 이를 이제 조금 약간 뭐랄까 짧은 기간에서 매도를 하고 싶다 싶으면은 RSI 지수의 그 상승폭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를 수 있으면 70까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언더에서 사서 뭐 70에 판다면은
저와는 안 맞는 매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없죠. 이게 내려갔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고 무조건 내려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장투를 이용해서 좀 우리가 이런 주식의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좀 단기 투자하는 경우 그 흔히 말하는 시프트라 해야 되나? 이런 투자하는 방식에서는 MACD 지수도 나름 유명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MACD 차트선이고 이 빨간색이 시그널입니다. 이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 파란색이 빨간색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이 주식이 가격이 오르고 이게 또 반대로 이제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했다시피 저같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면서 이 추세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수준으로 저는 보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 하나만으로 주식의 가격이 무조건 똑같이 이 적용되는 원리가 다 동일하게 이 가격이 이쯤에서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믿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매수를 할 때 RSI 지수, MACD 지수를 기반으로 MACD 같은 경우에 좀 잘 안 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지수가 모두 제가 생각하는 지수와 맞다고 해도 저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매수를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매수에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횟수를 보면은 물론 추매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틀 3일 동안 해가지고 그걸 하나로 본다면은 저는 1년에 매수하는 횟수가 5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종목이 크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매년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크게 확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할 때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몇 %를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 이런 룰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한 번에 매수하는 매수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결코 현금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매수하는 포션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면은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매달 꾸준히 일본에서 S&P 500의 지수에 비례하는 ETF에 매달 10만엔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S&P 500 지수 매달 제 월급 날 전이었나 아무튼 그래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 종목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나름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라는 게 결국에는 이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이 과거의 기록을 안 보는 거는 조금 현명한 방법 아니에요. 근데 이 기록이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차트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보고 사지 말고 차트를 기반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언제 사야 될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쓴다면 꽤 훌륭한 그 도구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차트로 보고 이제 단타 쳐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승률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매수와 매도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익률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꽤나 매수에 너무 이제 보수적인데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매수와 매도를 한번 정했다고 마음 먹으면 그때 팍 한번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할 때가 되면은 그 룰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나름 뭐랄까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상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두서없이 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모두를 성투하여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